그날의 그 장면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영국 가디언지의 한 스포츠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증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랭킹 14위 한국이 강호 터키를 상대로 만들어낸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세계 최정 상급 블로커들의 삼중벽을 뚫고 들어간 마지막 스파이크. 그리고 그 공을 날린 선수의 이름은 김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은 한국 팬들의 놀라운 응원 문화, 감동적인 승리의 순간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투혼과 열정.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낸 걸까요? 과연 한국 배구는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국 스포츠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디언지 스포츠 기자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가디언지의 스포츠 기자 루시 페닉입니다. 15년간의 스포츠 취재 생활은 제게 수많은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1학년 영문학을 전공하던 저는 우연히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배구 동아리 체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배구라는 스포츠를 TV로만 접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배구공을 만지던 순간의 설렘, 첫 서브를 성공시켰을 때의 짜릿함,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을 때의 희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학 4년 동안 배구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비록 선수 수준은 아니었지만 교내 대회에서 준우승을 할 만큼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신문사에서 스포츠 섹션을 맡게 되었고, 이는 제 진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의 드라마는 제가 스포츠 기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가디언 입사 초기에는 주로 지역 스포츠 대회나 아마추어 경기를 취재했습니다. 작은 체육관에서 열리는 학교 대항전부터 지역 클럽의 친선, 경기까지 모든 취재를 소중한 경험으로 여기며 임했습니다. 점차 실력을 인정받으며 더 큰 대회들을 맡게 되었고,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취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만 해도 영국 언론들은 아시아 스포츠를 1위로 보는 경향이 강했죠. 한국이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운이 좋았다는 식의 평가가 줄을 이뤘어요. 저 역시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걸 고백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웃음이 나와요. BBC의 수석 스포츠 애널리스트는 최근 지난 10년간 세계 스포츠계에서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나라는 단연 한국이라고 평가했죠. 더 애슬레틱은 한국이 새로운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한 비결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연재하기도 했고요. 2015년 토트넘 호스퍼의 새로운 영입 선수 취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영국 축구계의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강도 높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편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한국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솔직히 저는 그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 마주한 손흥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그는 항상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기본 훈련이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 슈팅 연습을 하는 모습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 도전하는 부담감 속에서도 그는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겸손한 태도는 제가 본 한국 선수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 유럽 축구 취재를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했습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스포츠 문화는 영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배구는 축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였고 여자 배구 리그의 수준은 세계 최고로 꼽혔습니다. 취재 일정 사이 생긴 휴식 시간, 호텔 근처에서 열리는 배구 경기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르사 바크스뱅크 체육관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3,000석 규모의 경기장은 거의 만석이었고 현지 팬들의 열기는 축구 경기 못지않았습니다. 페네르바체와 엑자시바시의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양팀 모두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페네르바체의 주공격수 김연경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03cm의 높이에서 내리꽂는 스파이크는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켰고 블로킹을 피해가는 예리한 공격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실점 후 팀원들을 독려하는 모습, 작전 타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는 제가 본 어떤 선수와도 달랐습니다. 그 경기 이후 저는 한국 배구, 특히 김연경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배구 강국도 아니었고 여자 배구는 더욱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나왔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배구와의 인연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목격하게 된 일들은 제 기자 생활 15년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취재석에 앉아있던 저는 한국팀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였던 한국팀을 바라보며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있었죠. 세계 랭킹 14위의 팀이 어떻게 이 강호들과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특히 김연경의 눈빛에서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죠. 제가 터키 리그에서 봤던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브라질과의 첫 경기, 저는 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을 수 없었죠. 세계 랭킹 2위 브라질을 상대로 한국팀은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BBC 동료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브라질의 높은 블로킹을 뚫고 들어가는 김연경의 스파이크를 보며 그는 저에게 속삭였죠. 이건 마치 축구에서 손흥민을 보는 것 같아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요. 케냐,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를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이 팀에 매료되어 갔어요. 그들은 단순히 배구를 하는 것이 아니었죠. 마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한 명의 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완벽한 팀워크로 만들어내는 승리는 감동 그 자체였죠. 그리고 마침내 터키와의 8강전,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뛰고 있었어요. 터키팀의 많은 선수들과 코치진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경기가 가진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1세트부터 경기는 치열했어요. 터키의 쌍둥이 자매 블로커들이 만들어내는 벽은 마치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죠. 하지만 김연경은 달랐어요. 그녀의 스파이크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죠. 190cm가 넘는 블로커들 사이로 정확하게 공을 꽂아 넣는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배구 경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프랑스 동료 기자는 자신의 노트북에 This is not 발리볼, This is art라고 적었죠. 5세트 13대 13 상황에서의 그 순간, 저는 펜을 놓고 그저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살짝 흔들린 토스를 받은 김연경이 3명의 블로커를 상대로 날린 크로스 스파이크. 그 공이 코트에 꽂히는 순간 취재석의 모든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스포츠 기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2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고 BBC 스포츠 생중계 시청률은 그해 최고치를 기록했죠. ESPN은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했고 전 세계 실시간 트위터 트렌드 1위에는 해시태그 김연경이 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 배구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이탈리아의 파올라 에고누는 자신의 SNS에 이것이 배구의 예술이다라는 글과 함께 김연경의 스파이크 장면을 공유했고 세르비아의 티아나 보스코빅은 내 인생에서 본 최고의 배구 경기라고 극찬했죠. CNN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낼 때 저는 이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승리 후 인터내셔널 프레스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CNN의 베테랑 기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이것이 올림픽이지.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의 감동이야.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4강전을 앞두고 많은 외신 기자들이 한국팀의 훈련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 특히 발목 테이핑이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는데도 연습을 계속하는 김연경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비록 4강전에서 브라질에 석패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투혼은 전 세계 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죠.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고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응원할 수 없었던 한국 팬들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선수들과 교감하고 있었죠. 그들이 만들어낸 온라인 응원 문화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기장은 텅 비어 있는데 선수들은 마치 누군가가 바로 앞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듯이 힘을 내고 있었죠. 그때 옆자리의 한국 기자가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응원을 보내는 수만 명의 한국 팬들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5년간의 기자 생활 동안 정말 다양한 팬들의 응원을 봐왔어요. 프리미어리그의 열정적인 응원, 챔피언스리그의 웅장한 함성, 월드컵의 뜨거운 함성까지. 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물리적으로는 텅 빈 경기장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응원 열기가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팬들의 응원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터키와의 8강전 후 한국 팬들이 터키어로 올린 위로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승리했음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스포츠 문화와는 달랐죠. 한 터키 선수가 경기 도중 넘어졌을 때의 일이에요. 순식간에 SNS에는 그 선수를 걱정하는 한국 팬들의 메시지가 넘쳐났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번역해가며 읽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의 말들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브라질과의 4강전에서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어요. 논란이 될 만한 판정이 나왔을 때였죠. 저는 순간 한국 팬들의 항의가 폭주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과 팬들이 나누는 소통 방식도 특별했어요. 선수들은 경기 직후 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팬들은 실시간으로 응답했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죠. 왜 선수들이 빈 경기장에서도 저토록 투혼을 불사를 수 있었는지를요. 한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순식간에 SNS에는 그 선수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팬들의 메시지가 물결을 잃었죠. 단순한 응원을 넘어 마치 가족과도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이 광경을 일기에 상세히 기록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문화가 다른 나라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터키 팬들은 한국식 응원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 팬들도 상대팀을 배려하는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마치 작은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도쿄올림픽 취재단 숙소에서 다른 나라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늘 한국 팬들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는 새로운 팬덤 문화의 시작이라 평했고 또 어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소통 방식이라고 극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른 나라 기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하나가 된 팬들의 모습은 많은 기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카메라 앞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실시간 댓글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이런 광경들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제 동료들은 자국 구단들도 이런 소통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며 부러워했죠. 실제로 몇몇 유럽 구단들은 한국의 온라인 팬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취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화합과 존중,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한국 팬들은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였죠. 이런 특별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특히 김연경은 이제 단순한 배구 선수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아이콘이 되어 있었죠. 세계 각국의 구단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러브콜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스포츠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할 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더욱 눈에 들어왔죠. 이전에는 단순히 아시아 선수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월드클래스 선수였지만 저는 황희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들에게서도 김연경 선수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죠. 훈련이 끝난 후에도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모습, 인터뷰할 때마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투지까지. 제가 쓴 한국 선수들에 대한 기사는 가디언지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동료 기자들은 제가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이토록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지 물었죠. 저는 도쿄올림픽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한국 선수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투지,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스포츠맨십은 영국 스포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특히 승리 후에도 상대를 배려하고 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저는 이제 선수들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에도 주목하게 됐어요. 경기가 끝난 후 상대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 팀 동료들과 나누는 따뜻한 교감,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 표현까지. 이런 모습들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점차 저는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 선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양궁, 쇼트트랙, 체조 등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죠.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장인 정신과도 같은 집중력과 끈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런던의 한 체육관에서 만난 어린 한국 체조 선수였어요. 그는 영국에서 훈련하고 있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훈련 일정을 매일같이 소화해내고 있었죠. 코치는 그의 훈련 태도가 다른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영국 스포츠계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구단들이 한국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성실성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국 스포츠 아카데미들도 한국의 선수 육성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 유명 축구 아카데미의 디렉터는 저에게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에 대해 물었죠.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더불어 선수들의 정신력을 기르는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작성한 한국 스포츠 문화에 대한 시리즈 기사는
영국 스포츠계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팀워크와 개인의 희생을 중요시하는 문화, 승리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죠. 일부 구단에서는 한국식 훈련 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종종 도쿄 올림픽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여자 배구팀이 보여준 투혼, 팬들의 성숙한 응원 문화, 그리고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에 대해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행운을 누렸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스포츠를 단순히 승패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드라마,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문화적 가치까지 보게 됐어요. 이러한 변화는 전적으로 한국 스포츠를 통해 배운 것이었죠. 가디언지의 스포츠면 편집장은 제가 변화했다고 말했어요. 기사에 담긴 시선이 더 깊어졌다고요. 저는 그것이 한국 스포츠를 통해 배운 통찰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매 취재마다 그들에게서 배운 시선으로 스포츠를 바라보게 됐죠. 특히 여성 스포츠를 취재할 때면 더욱 그래요. 김연경 선수를 통해 배운 교훈은 제가 여성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켰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투지, 리더십, 그리고 스포츠맨십까지. 이러한 가치들은 이제 제 취재의 중요한 기준이 됐죠. 이러한 변화는 제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많은 독자들이 한국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죠. 그들도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에요. 스포츠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와 가치를 준 특별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 전하게 될 더 많은 스포츠 이야기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스포츠 기자로서 각국의 여러 대회를 취재해 왔지만 최근 열린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어요. 직접 취재하진 못했지만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의 매력에 빠진 저로서는 이번 대회도 놓칠 수 없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쇼트트랙 경기였어요.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선수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최민정 선수가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3관왕에 오른 순간 저는 도쿄에서 봤던 김연경 선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승리 후에도 상대 선수들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제가 한국 선수들에게서 보았던 그 특별한 품격 그대로였죠. 피겨스케이팅에서 벌어진 극적인 역전승도 잊을 수 없었어요. 차준환과 김채연 선수가 일본의 강호들을 상대로 이뤄낸 승리는 마치 영화 같았죠.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역전에 성공했을 때 저는 도쿄올림픽 배구 8강전의 그 전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쇼트트랙에서는 최민정 선수가 여자 선수 최초로 3관왕에 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이었던 건 우승 후 그녀가 보여준 모습이었죠. 라이벌이었던 중국 선수들과 진심으로 포옹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장면은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어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김민선 선수가 500m 금메달을 따고도 자신의 성과보다 후배 이나현 선수의 역주를 더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수들의 모습까지. 전통적인 강세 종목을 넘어 스노보드, 바이애슬론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선수들의 태도였어요. 승리의 순간에도 패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보여주는 스포츠맨십은 제가 도쿄에서 보았던 그 정신과 다르지 않았죠. 경기를 지켜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수들의 태도였어요. 승리 후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패배 후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죠. 특히 컬링 종목에서 보여준 팀워크와 매너는 전 세계 스포츠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었어요. 영국의 동료 기자들도 이번 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특히 한국이 보여준 경기력과 매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다가오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의 스포츠에는 승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선수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 승리의 순간에도 상대를 향한 따뜻한 존중,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투지까지.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발견했던 이 특별한 가치들을 하얼빈 대회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 저는 도쿄올림픽 때 찍었던 사진들을 들여다보곤 해요. 한국 여자 배구팀이 터키를 이긴 그 순간의 환희, 김연경 선수의 벅찬 눈물, 그리고 온라인으로나마 하나 된 팬들의 함성까지.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제 일상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번 하얼빈에서 본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더해져 제 마음속의 소중한 앨범은 더욱 풍성해졌죠. 15년 동안 스포츠 현장을 누볐지만 한국 스포츠를 통해 배운 것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되었어요. 승리와 패배를 떠나 서로를 향한 존중, 개인의 영광보다 소중한 팀워크,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까지. 이런 모습들이 제가 한국의 깊은 감동을 받은 진정한 이유였죠. 앞으로도 저는 한국 스포츠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단순히 메달을 많이 따는 강국을 넘어 그들만의 특별한 가치와 정신을 품은 나라니까요. 매 순간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는 한국 선수들을 지켜보는 일은 스포츠 기자로서 제게 더없이 특별한 행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한국 스포츠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이 만들어낼 수많은 감동의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